네, 오늘 어, 리더를 발굴하고 양육하라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공유 소통해 볼 텐데요. 우선은 제가 목차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제 목표는 딱 1시간 안에 끝내기거든요. 시작하기, 함께하기, 지속하기라는 딱 세 가지 순서로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 시간을 함께 엮어가 볼 텐데요. 우선 시작을 하자라고 굳이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일요일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SMP 사업 진행 방법을 조금 나누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오는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 시작하자, 일단. 그러니까 너무 막 양질의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완벽해지고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더군다나 오늘 주제가 리더를 발굴하고 양육하라다 보니까는 난 아직 리더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 봐 1번을 시작하자, 시작하기라고 뒀습니다.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질 건데요. 높은 기준, 그리고 계속 나아가기로 나눠질 겁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기준, 리더의 조건? 리더라 하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 비전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높은 기준을 갖춰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책임을 져버릇해야 책임진 만큼의 삶을 거두게 되고, 그 책임진 것만큼의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이 그 리더의 리더십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네 가지 기준을 한번 더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단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을까요? 여기 답이 써 있어요. 높은 기준을 가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높은 기준을 정말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thing that's going to change your life. The only thing that will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business, change your money, change your relationship is you must raise your standard. Now, I know that sounds boring, stupid, basic, but it's the truth. The only thing that changes our life long term is when we raise our standards. That all of us in life have things we want. We don't get what we want, we get what we have to have. We all get what we tolerate in ourselves and other people. But when you're no longer willing to tolerate something, that's when your life changes. The difference in people is their standards, period.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영상인데 저 사실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의 내용이 너무 와닿고 이 말을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와닿아서 제가 이 영상을 상당히 좋아해요.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사실 기준이 요 정도로 중요할 거다라고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기준이 진짜 그만큼 중요한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기준이 높다라는 것만으로 내 삶이 진짜 그 기준에 맞춰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은 결국 행복을 만족감을 통해 참 많이 가져가는데, 이 만족감이라는 건 내가 설정한 기준의 그 결과나 과정이 얼만큼 닿아 있는가에서 느껴지는 것이 많더라. 근데 이제 기준이 높아야 이 만족을 느끼는데 필요한 삶의 뭐 결과들이나 과정들이 높아지거나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만족감은 짧게 짧게 많이 느끼지만 좀 긴 관점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만족,
즉, 지속 가능한 행복을 걸어가는 그게 좀 부족해진더라라는 걸 이 영상을 제가 곱씹으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가져야만 하는 걸 얻는 것에 집중하는 힘이 우리의 이제 나아가는 또 리더십을 역량을 올리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높은 기준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저는 유니시티 만나가지고 참 많이 봐요. 그 제품 먹고 좋아서 사업하신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요. 이분들이 세우는 목표도 참 많이 보는데 대부분 이제 내 위주의 목표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꿈 리스트를 써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꿈 리스트 100가지를 써보라고 할 때 일단 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분류를 주지 않고 원하는 걸 다 써보시면 좋은데 아마 100가지 채우는 게 처음부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다 한번 써서 오시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써오셔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비즈니스를 확정한 분들에게만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꿈 리스트에 이제 쭉 써보면 뭐 30개에서 50개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70개고 좀 많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100개 정도 채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개의 경우는 100개를 채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저는 그 개수를 채웠냐 안 채웠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분이 원하는 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무력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갖고 싶은 게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아니면 뭐 명품백, 명품 시계, 뭐 이제 명품 뭐 옷, 신발, 이런 걸로 위주로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고, 해외여행 위주로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해외여행도 이제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들이 있고, 해외여행이라고 한 문장으로 퉁 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싶은 모습들이잖아요. 뭐 이제 여태까지 못해왔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인데, 어, 평소에 이분이 어떤 좀 높은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문득문득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복지재단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어떤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겠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사회공헌과 기여에 관련된 꿈들을 써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와 연관되지 않았을 경우 그 꿈이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저는 믿는데,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높은 수준의 비전을 따르시는 분이라고 느껴져서 이분들께는 좀 많은 이제 그 다양한 것들을 피드백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제품력이 좋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보다 사업을 잘할 리가 없다.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의 마무리가 사회 환원과 기여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업을 잘할 리가 없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꿈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사업을 잘할 리가 없다. 그리고 사람만을 쫓는 사람이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사업을 잘할 리가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어, 이 사람 부분에서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가 유니시티를 만나면 요즘 많은 분들에게 부재인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제공이 돼요. 그게 멘토라는 거거든요. 멘토. 현대인들 중에 멀티잡이나 N잡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추가 소득을 창출하려다가 보면은 막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이분들께도 같은 도구를 가지고 결과를 낸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일정 부분 더 수월한 성장과 수월한 결과를 가져갔을 확률이 높았을 텐데 이분들이 항상 벽에 맞닥뜨리는 이유는 멘토의 부재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니시티를 만나면 되게 그냥 환경이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 주어지잖아요. 뭐 스폰서라는 분들, 비즈니스 스폰서님이라는 분들, 뭐 아울러서 이렇게 메가월드 시스템과 이제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모든 환경들이 사실 유니시티 밖에 있는 많은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 이분들에게는 참 귀한 것들이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거나 잘나 보이거나 잘 나가 보이거나 막 그래서 그 사람 한 분을 따라가는 맹목적 팔로워십이 굉장히 강한 반면 그 따라가는 사람 있죠. 멘토나 스폰서님. 이 스폰서님이 믿고 지지하고 공헌하는 비전을 따라가려는 의지는 박약한 경우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복제해라라는 저희 박미주 대표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반하는 당연히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에게 반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쫓는 꿈, 그 사람이 쫓는 비전, 우리 스폰서님이 쫓는 꿈, 우리 스폰서님이 쫓는 비전, 우리 스폰서님, 우리 멘토, 나의 멘토이신 그분이 쫓는 꿈, 그분의 비전을 내 꿈, 내 비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비전을 많이 공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이제 목표는 소홀하고 비전에 치중을 하는 경우가 또 생겨서 제가 노파심에 넣어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단기 목표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달성해내는 그 집요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이 처음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를 원래 목표만 외치는 사람, 아니면 목표를 강요하는 사람, 이렇게 막 썼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요즘 또 굉장히 많은 강의들과 좋은 서적들을 많이 읽으시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보스가 좋은 건지 리더가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는 거죠. 근데 알기는 하지만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좀 행동으로 바꿔내기 위한 슬라이드를 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얼른 바꿨습니다. 목표에 집중한 사람이 비전을 호소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단계를 절차대로 잘 밟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리더로서의 그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벌써 첫 장이 끝났어요. 쉽죠? 리더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Number one thing that's going 자, 요거예요. 제품력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나보다는 사회, 돈보다는 꿈, 사람보다는 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고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목표에 집중하는 그 단계를 소홀하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목표를 이뤄낸 사람이 호소하는 비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다. 가 이제 1장의 시작하기의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텐데 2장은 함께하기예요. 함께하기. 함께하기는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뉠 건데요.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그리고 그 후로 나눠질 거예요. 오늘 주제가 리더를 발굴하고 양육하라인 만큼 이 발굴함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리더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1번이 믿음은 주되 기대는 하지 않는 과정을 늘 지속한다. 2번이 기회를 줘봐야 한다. 떡잎부터 다르다. 위기도 줘보자. 적절한 비전이 적절한 때에 제시되어 마음으로 가져지도록 하자. 이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많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메시지들이거든요. 믿음은 주되 기대는 하지 않는다가 사실 저한테는 정말,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하는 것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게 해준 문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는데 기대를 안 해? 약간 이게 말 자체가 저한테는 처음에는 모순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믿음은 줬는데 기대는 하지 않는 과정을 밟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자녀분들을 양육을 하는 과정이 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양육의 과정은 항상 저는 제가 뭐 아이가 없지만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으로 좀 많이 매칭을 해보는데, 어, 학교 성적 잘 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을 믿어주잖아요. 성적을 잘 받기를 믿진 않잖아요, 사실. 좋은, 진짜 살고 싶은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걸 마음으로 믿는 거지. 넌 어떻게든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라는 그 마음을 갖고 막 믿음이나 지지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마찰이 생기니까. 요런 거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뭐 이게 소비자여도 마찬가지고 파트너 사장님이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의 멤버를 대할 때에도 한마디 말, 한마디 어떤 진짜 짧은 순간을 소통하고 공유를 하더라도 스폰서인 나, 여기에서 스폰서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소비자가 한 명이 있더라도 스폰서니까 다 이제 내 스폰서님 바라보지 말고 딱 자기 자신만 바라봐 볼게요. 내 사나 멤버 어떤 사람과 어떤 순간 어떤 것을 소통을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내 멤버, 그분이 반드시 이 안에서 꽃 피울 그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적어도 내 멤버를 대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인 것 같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믿음은 주되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그 정확한 딱 그 갈등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말을 내 입으로 내뱉으면 나는 믿음을 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걸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뭐 말이 튀어나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고요. 내 속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저분한테 해준 게 얼만큼이나 있는데? 이게 믿음과 기대가 똑같은 사람이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떻게 지금 디렉터도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뭐 3개월 동안 이만큼이나 시간을 들였고, 이만큼이나 사람을 만나줬고, 사장님 대신 이만큼이나 후속 조치를 해줬고, 이만큼이나 제품 샘플을 줬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이만큼이나, 카톡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직도 디렉터를 못 갈 수가 있어요? 라고 뱉으면 정말 위험한 거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간 때가, 아, 내가 믿음과 기대를 분리해보는 연습을 해야 될 때일 수 있다. 믿어주는 것과 기대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을 믿어주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면의 성장, 그분의 개인적인 성공을 믿어주는 것이 거지, 나와 그분이 접점에서 똑같은 시에 똑같은 목표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강요의 약속까지 가져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아야 온전하게 나의 비즈니스를 꾸려나가고 경영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기회를 줘봐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조금씩 나올 텐데 성장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애들 젖대기 할 때 있고 걸음마 떼기 할 때 있고 있듯이 어, 항상 어딘가를 같이 가고 항상 어딘가에서 리크루팅을 해주고 후속 조치도 도와주고 컨셉도 잡아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파트너 사장님, 그 멤버분들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러니까 걸음마 할 때 당연히 무릎팍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켜봐 주는 거.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의 모든 이제 결과나 과정들은 그 스스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 뭐 실수와 실패가 당연히 공존하는 당연히 성공 포인트도 있겠지만 그 경험을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봐 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떡잎부터 다르다는 사실 이제 계속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쌓아가고 그 안에서 이제 결과에 목숨을 걸어보고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아, 이분은 진짜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행동함에 주저없는 그 떡잎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책임짐에 주저없는 그 떡잎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참 많은 활동들과 성공을 해 와서 그냥 우리가 알려주는 뭐 QI, 뭐 제품 컨셉, 호점 반응, 뭐 이런 거 다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사회나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이고 내가 스스로가 어떤 역할이고 그 역할에 부여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떡잎부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떡잎들이 존재하는데 그 떡잎에게 모든 것을 100%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틀을 이제 가지고 바라보는 그걸 오류를 범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미 행동하는 것에 주저없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많은 결과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책임을 지는 데 주저없는 사람은요, 적어도 멤버가 폭발했을 때 그 폭발한 멤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일 것이며, 사회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미 뭐 역할이나 책임이나 리더십을 어느 정도 함양해 오신 분들의 경우는 어, 그 리더인, 되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에게 참 많은 부분을 맞춰주고 본드 역할처럼 그 조직 간의 멤버 간의 이 붙여주는 역할들, 윤활유적인 역할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일 거다. 무엇을 강요하지 않을 때, 틀을 강요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도 줘보자, 이런 말씀도 꼭 드리는데, 어, 대부분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음, 스폰서가 약간 도움을 주는 존재,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라고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믿더라도. 이 머리로는 알더라도 몸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무의식 중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기회를 줘야 될 때가 없어집니다. 근데 도움을 안 줄 수도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람의 다 때가 다르니까. 근데 이분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포인트, 예를 들면 나와 같이 후속을 한달지, 나와 같이 애프터 미팅을 한달지, 제가 애프터 미팅을 뭐 진행을 해줄 때, 애프터 미팅을 그 파트너 사람한테 맡겨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요때 스스로도 아, 내가 요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 의식은 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약간의 스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더라.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로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꼭 그렇게 되게 간사하고 집요하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환경과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마술사는 아니니까 저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곧 PD예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을 진행을 곧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데 죽어도 저 없이는 애프터 미팅을 안 진행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가 이미 다 상담까지 마무리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PD 1차를 한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해도 된다고 또 말을 했고 이미 소통이 끝났는데 애프터 미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한 세 달 정도를 쭉 보여드린 다음에 다 모였을 때, 동그랗게 모였을 때 제가 그 이 디렉터였던 그 사장님한테 귓속말로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저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좀 그러니까 사장님의 애프터 미팅을 조금 진행을 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기회를 주기도 했고 그분에게 위기의식을 주기도 했다. 홈미팅, 홈파티 때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인 게 어, 저는 이제 리더였으니까 PD 때부터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쪽에 홈파티, 제가 움직이는 쪽에 홈미팅이 있을 건데, 뭐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이니까 그걸 요일과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데, 또 계속 해주다 보면 이제 안일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때의 강의가 들어오면 한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중간 리더분들과 그 중간 리더분들을 또 보필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역할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이런 이제 절차들도 밟았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감당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위기를 안 드렸을 텐데 사실 기회가 위기에서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두 번씩 우리 이제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리더분들이 막 여행을 가고 나면 이제 PD가 없으니까 뭐 이 디렉터 사장님들이나 시니어 디렉터 사장님들이 강의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 위주로 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리더가 바라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마음적인 준비는 그냥 강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강요를 한다라는 게 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통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강의를 한번 하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프터 미팅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홈미팅이나 홈파티를 본인 스스로들이 한번 겪어내 보면서 어떤 게 올라가냐면요. 아, 나도 다른 일, 더 큰 일, 더 높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해낼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이런 종류의 도전의식과 동기부여들이 결국은 내 파트너 사장님들, 나의 멤버십에게 적절한 성장점들을 주면서 아울러 팀워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린 게 발굴하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딱 이 시간일 줄 알았어요. 제가 와보니까 9시 20분쯤 돼야 이제 1000명 정도 차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대쯤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오늘 주제가 리더 발굴과 양육인데 나는 리더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께 또 앞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1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이 초기 단계에 아, 나 요거 해야 되는구나를 익숙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와 호흡을 하셨던 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제 PD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한 명이라도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랑 호흡하시면서 이 5가지를 제가 옆에 빼놨습니다. 옆에 빼놨어요, 일부러. 믿음은 주되 기대는 갖지 말자. 기회도 줘봐야 한다. 떡잎을 알아보자. 그리고 위기도 줘보고 적절한 때에 비전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마음으로 가지도록 하자. 라는 이 5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내 멤버가 걸어야 될 길, 이 옆에다가 하얀 글씨로 써놓은 거, 제품 애용을 통한 컨셉을 마스터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품 애용 빨리 해서 전 제품 다 먹어보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고 써먹고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에 대한 마스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간접 경험들 뭐 내 가족, 내 멤버, 내 소비자 그리고 센터에서 만나시는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이나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인체 원리를 마스터하는 것을 우리 박미주 대표님은 분명히 3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요때까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마스터하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하자? 연습도 연습을 하자. 우리가 각종 QI들이나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전 제품, 뭐 이제 우리 화장품 퍼스널 케어 라인도 굉장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툴, 즉 내 성공을 도와주는 도구들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초기의 사장님들께서는. 그리고 무게중심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일상에서 미래로요. 과거에서 미래로요. 평범에서 비범으로요. 내 본잡에서 유니시트로요. 그 무게중심의 이동은 마음의 이동도 있지만 시간의 이동이 가장 큽니다. 시간의 이동이요. 물론 처음부터 전업자처럼 유니시트에다가 시간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게중심이 유니시트에 먼저 오신 분들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유니시트에 쓰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게중심을 과거에 묶어뒀는지 미래로 이동시키고 있는 중인지는 내가 유니시를 만나고 지금까지 유니시티에 쓰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그대로인지 늘어났는지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의 경우는 무게 중심을 이동을 하는 데에 집중 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해 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등한 구조를 갖추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는 수직적인 형태의 소통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함께 동반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리더의 수평적 소통까지 이 모든 종류의 소통을
능력이 개발이 되어야만 함께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면은 일단 어, 수직 관계부터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스폰서님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태어나신 분들도 아니고 이정훈 성공시키려고 유니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우리 박민주 대표님이 이정훈 성공시키려고 비즈니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박민주 대표님이 지금 전 세계인을 살리려고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와중에 그냥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분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일단 나를 제대로 알리고 솔직하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연락이 힘들죠. 귀찮죠. 근데 급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소통을 누가 더 부지런히 해야 되는지가 뻔히 보이는 사실 관계와 구조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급할까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급할까요? 성공을 원하는 내가 급한데 소통하는 것이 귀찮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소통을 잘 안 하는 경우다라고 보면은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스폰서 혹은 멘토이신 그분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요? 아, 이분은 성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소통을 부지런히 하고 솔직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때에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 참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절대 긍정, 초긍정의 마인드를 지녔다라는 걸 혼자 인식하지 마시고 널리 전파하세요. 뭐 이제 센터에 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줌 강의 들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절대 긍정이다라는 건 표정이나 제스처, 이 분위기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예, 하다못해 채팅을 하는 것에서도 다 드러나고 예,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나간다고 봤을 때 이 목소리 톤이나 에너지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센터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관계 전혀 없이 들어가면서부터 나를 만나거나 나를 스친 분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의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들이 더 유익할 거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무언가 안내나 방향성을 줬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속적으로 근데 소리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인성이 덜 됐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냥 자연 발생하는 건데, 아, 이분 진짜 성공하기 싫다고 나한테 또 그러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고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사장님 혹시 아직 지금은 일주일에 센터 2개 가면서 한 4번 정도 유니시티 일주일에 오고 계신데, 이 지역을 가시게 되면 일주일에 6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사장님으로부터 지금 구축되어 있는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가망성이 높은 명단이신 분들이 안내되기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이쪽 지역에 2번 정도 시간 더 써보시는 쪽으로 맞춰보시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요, 지금요, 이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래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볼 요량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 현 시점 판단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현 시점 판단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긍정으로 한번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통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명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님께. 제가 방금 듣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대략적인 정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스폰서님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 대비 이 부분이 우선순위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소통을 조금 계획을 내가지고 이 부분이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요런 종류의 소통을 하시는 것도 저는 절대 긍정, 초긍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단을 크게 하래요, 작게 하래요? 결단을 크게 해야 되는데, 어, 이 큰 결단을 하신 분들의 특징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목표를 바꾸진 않고요. 방법을 바꿔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바이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시고 계신 분들, 7월에 마감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고,
삿포로부터 진행을 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삿포로라고 한번 예를 들어 놓겠습니다. UG직급이라는 게 다시 이제 생겨가지고 기본으로 여행 가려면 골드 디렉터 직급을 하시기만 해도 만약에 이제 골드 디렉터면 골드 디렉터 6번 하면 삿포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시니어 디렉터도 골드 디렉터를 유지를 7월 달에 해놓으면 디렉, 시니어 디렉, 시니어 디렉, 시니어 디렉 이렇게 해도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큰 결단을 하신 분들이면 저는 아마 7월 달에 디렉터를 가는데 목숨을 걸어서 디렉터 달성을 목표를 바꿀까 말까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수단을 조금 더 추가해보면 내가 이 디렉터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실제 행동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결단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삿포로 가보고 싶다. 아, 가면 좋겠다. 이건 이제 뭐 결심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시간을 늘렸어요. 그 시간을 늘렸는데 마음속으로 큰 결단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2, 3주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아, 뭐랄까. 제가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핀을 유지해서 삿포로를 가는 것보단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핀업을 해가지고 삿포로를 가는 게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이제 리더 발굴 관점에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 주되 기대는 안 한다. 그렇게 하시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사장님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대신에 이제 이분이 진짜 삿포로를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달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지금 이제 핀업에 대한 목표는 언제로 뭐 이제 5월 달, 6월 달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3월 달에 진행을 해 보시면서 또 다른 단계의 목표를 잡으실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나 여쭤보면서 약간 가이드의 방향을 바꾸되 이분한테 그렇게 해라 말아라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미 안 하겠다고 한 걸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것이 어, 크게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동기저하가 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도전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삿포로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내 파트너 사장님이 봤을 때 내 파트너 사장님은 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삿포로를 가야 스폰서님도 삿포로를 가잖아요. 혹은 이제 그림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아, 스폰서님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폰서님이 이제 뭐 어떤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대를 안 하는 사람, 기대를 안 하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분의 성과와 관계없는 나의 길을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통해서 마련을 해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미 스텝을 밟고 있을 것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난다? 6개월 있다 결과에서 나타난다. 저는 그게 리더를 발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리더는 깨달아요.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멤버에 꽤나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의 리더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현시키지 못했을 확률도 높아요. 무엇을 미룸을 통해서? 내 목표치를 미룸을 통해서. 파트너 사장님의 목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강요를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나의 목표는 내 거기 때문에 그분의 결과와 관계없이 나는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기 때문에 요 과정을 한번 겪고 느끼신 내 멤버 분들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요. 그 다음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요를 통해서 그림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리더십을 발견하고 내가 그 리더십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과정을 쌓아감을 통해 내 멤버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올바른 과정을 쌓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본보여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초기 사업자 여러분들. 뭐 절대적인 가족의 지지나 절대적인 친구들이나 뭐 이 멤버십의 지지가 있으면 좋을 수 있겠으나
세상 만사가 녹록지 않은데 성공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쟁도 불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때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내가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아직 디렉터를 못 갔다. 지금 단계에 투쟁하셔야 돼요. 내가 디렉터까지는 됐는데 아직 PD에 못 갔다. 지금 단계에서 투쟁하셔야 돼요. 초기 단계에 투쟁할 거 미루잖아요. 나중에 높아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그것은 감정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싸울 때 싸워서 쟁취할 거 쟁취하시고 나아가시는 지혜로움과 현명함 필요할 거다.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임이고 비즈니스 해나가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젊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피드백들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저보다 손 윗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안내한다라는 게 사실 좀 버거워요. 저희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자존심의 영역으로 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S&P를 저도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이의 고하가 필요 없는 영역이 성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자 결단을 했고, 그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함께 소유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 영역에서만큼은 공과 사를 절대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 때문에 이런 예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족과 비즈니스를 하든 친구와 비즈니스를 하든 친했던 언니와 혹은 동생과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 안에서는 최대한 지워지고 흐릿해지고 흐릿해질수록 누구에게 유리하다? 서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그 각자와 그 관계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칭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뭐 이제 대표님들은 뭐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사장님이라는 통용되어 있는 호칭을 통해서 조금 언어를 잡고 나면 정신세계가 많이 잡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초기 단계에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단계면은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단계다. 나 자신을 무아지경의 몰입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 사실, 어, 저도 요즘 뭐 PD 사파이어 사장님들 보면 막 무서울 때 있어요. 저희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나가던 소도 때려잡는다. 이 열정, 파스처 막, 이게 진짜 뭐 1대1로 만나면은 전부 다 유니시티 먹는다가 아니고 전부 다 유니시티로 성공한다. 막 요 정도의 상태가 이제 되시는 분들인데, 이 중기 단계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한번 시간 쓰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온전하게 시간을 유니시티에만 쓰고 있나? 예를 들면 내가 PD인데 내가 사파이어인데 이게 혼자의 비즈니스가 이미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내 멤버를 내 새끼를 책임을 져야 되는 비즈니스가 된 거잖아요. 요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나의 생활이 비즈니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저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참 달려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곁가지를 잘라내고 차치하고 온전한 몰입 상태로 내가 먼저 이르러야 내 몰입된 에너지가 나의 멤버십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시너지를 일으키는 구심점, 즉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생각과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변화.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상담이 이루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상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거요. 문제 종류는 분명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에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양보를 못함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양보를 못하는 이제 근원적인 이유를 스폰서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우선순위의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우선순위로 배분을 못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단면에서 마찰을 일으키더라, 갈등을 일으키더라.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 전환되어야 어떤 문제든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고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라고 하면 요런 파트너 사장님이 있는 어쨌든 똑같은 문제가 있는 스폰서다라고 하면
이분에게 믿음은 주되 기회를, 아니, 믿음은 갖되 기대는 갖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격려를 하고요. 지금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곁가지로 진짜 원하는 방법도 알려는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어려운 말 하라고 배워가지고 많이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꼭 어려운 말은 웃으면서 유머러스하게 하라고 배워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팅만 갔으면 되는 얘기였는데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고요. 다음 말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말 해줘요. 아,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분이 이만큼이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한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사장님. 요런 말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도 중간 리더든 리더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라서 이분의 니즈를 만족을 시켜주긴 하지만 처음에 그 유머러스한 시작점에서 이미 이분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바뀌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내가 낸다라는 결단을 하고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저는 그런 종류의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리더여도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극단적 문제가 일으켜지는 결정점이면 그분이 안 쓰는데 문제는 풀고 싶어. 내가 가서 써요. 제가 가서 씁니다. 이분보다 제가 미팅을 많이 가요. 이분보다 제가 미팅을 빨리 가고 이분보다 제가 미팅에 오래 있어요. 그리고 이분보다 그 멤버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 리더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다 잘했다 그래요. 이분 다 잘했다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비즈니스 해보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리더 분보다 이 리더의 파트너 사장님이 잘할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리더 사장님은 해보려고 하는데 관점 전환이 아니라 한 단계 스텝을 못 가고 있는 거고 이 파트너 사장님은 여기도 못 갔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를 논하면서 이 리더 탓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때에는 그냥 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둘 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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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하고 나서 결과가 딱 나오면은 누가 깨닫는가 게임이더라. 깨달은 사람은 뭘 해요? 변화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확장되거나 관점이 전환된 사람은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해줘야 되는 건 기다림밖에 없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게 손 놓고 그냥 망부석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밑바닥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하는 것이 리더를 발굴해서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을 쌓아가는 일이고, 혹시라도 지금 막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지나갔던 그 과거의 스폰서님들과의 이 소통 상황이나 문제 대척점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기회에 한번 관점을 전환해 보거나 확장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지해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지금 나처럼 생각하고 지금 나처럼 판단하고 지금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다이아몬드인가? 그들과 함께 글로벌 앰버서더의 직급에 오를 수까지 있겠는가? 요런 관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방금 그 상황을 판단한 판단,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한 선택, 결정들만 내 멤버십이 한다라고 했을 때, 다 나처럼 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 완벽해?라는 그 이제 예외 상황을 지금은 한번 지어보는 기지를 발휘해 보시면 아마 관점이 전환되고 확장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던 일은 쉽다. 내가 편안하면 누군가가 불편하다가 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이제 중기 단계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혹은 초기 단계에서 이제 중기 단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일이 뭐예요? 하던 일이 뭐예요? 하던 일? 맨날 하던 일인 거예요. 맨날 하던 일. 그럼 내가 맨날 1대1 리크루팅, 2대1 리크루팅을 하고 있었으면 맨날 하던 일이 그건 거고, 그러니까 파트너를 여기로 안내만 하고 있었으면 그게 맨날 하던 일이 그건 거고, 뭐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뭐 자료랑 책, 뭐 자료, 뭐 CD, 아니 책, 그 샘플, 뭐 이런 거 준비만 하고 있었으면 내가 맨날 하던 일이 그건 거고, 내가 미팅만 참석을 하고 있었으면 맨날 하던 일이 그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누군가 불편해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누군가가 불편해요.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불편해요. 왜요? 비즈니스는 항상 성장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다. 내 비즈니스가 정체든 퇴보든
누군가의 비즈니스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성장을 한다라는 건 내가 하는 역할도 바뀐다라는 거다, 안 바뀐다라는 거다? 바뀐다라는 거다. 어떻게 바뀌는 거겠어요? 조금 더 높은 위치의 역할, 높은 위치의 책임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하던 일이 편해지고 나면은 안 해봤던 일 중에 해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기 단계에는 가장 필요한 스텝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아직 이제 뭐 시니어 디렉터인데 강의가 요즘 뭐 이제 홈미팅이나 홈파티에서 준비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면 먼저 말을 해보는 것. 애프터 미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면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 요런 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리크루팅을 받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번만큼은 내가 리크루팅을 준비해서 스스로 내가 리크루팅을 아, 들리시죠? 여보세요? 네. 네. 이번만큼은 리크루팅을 내가 가보겠다라고 상담을 통해 소통을 통해 말씀을 해보시는 것. 내가 지속적으로 하던 일을 하게 되면 일거리가 쌓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던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윗단계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역할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그럼 내가 여태까지는 리크루팅을 해왔으니까 파트너 사장님이 리크루팅을 하고 제가 애프터 미팅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할을 마치 A, B, C를 딱딱딱 쪼개가지고 분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써놓은 건데 성장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던 일을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에너지가 조금 들고 시간이 조금 들게 되면은 플러스로 하다 보면 이것을 본받은 리더감이 내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다가 또 더 늘어난 일을 하니까 분명히 하던 일에 빈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던 리크루팅에서도 빈틈이 생길 수 있고 하던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고 하던 경영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빈틈을 리더감은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채워줍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많아져야 나한테 빈틈이 생기고요. 그 빈틈을 채워주는 사람이 포착이 되는 그 사람이 리더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집중하시겠어요? 하던 일 하던 사람, 내 빈틈이 생기는 족족 채워주려는 사람? 리더면은 당연히 후자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리더기고 내 탓이면 당연히 내가 중기 단계에도 조금 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리더 분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이 떡잎으로 보이는 거더라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구심점은 가라앉기 마련이다가 어느 정도 결과와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방향성의 키를 내가 잡고 운전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비즈니스 스폰서님들, 뭐 이제 그룹의 리더이신 대표님들의 방향성, 저희도 뭐 다 마찬가지죠. 사실 박미주 대표님의 방향성이 가장 큰 방향성이고 당연히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 제가 글로벌 엠버서더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값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단위의 의사결정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이분의 의중이나 이분의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 내가 내리고 있는 의사결정은 다 작은 단위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 큰 단위의 결에 어찌됐든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요. 구심점이신 그 핵심 리더 분에게 오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결국은 그게 내 성장을 저해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뭐 수직 체계의 그런 북한 사회 이런 것이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몸이 바빠서 책을 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그냥 알아들었으니까 넘길게요. 연료를 넣지 않으면서 고속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바빠져도 책 읽으셔야 그 성장과 실패, 그 경험들이 다 쌓일 수 있다라는 거.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누가 책임을 진다? 리더가 책임을 진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라는 건 파트너 사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나 리더이신 분들이 파트너 사장님을 바라볼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아요. 그냥 관망을 해요. 지켜만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갖되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은 무엇을 치는 일과 같다? 울타리를 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울타리는 쳤어야 되는데 울타리조차 치지 않고 그냥
이제 허허 벌판이든 뭐 어디든 막 나돌아다니는 내 파트너를 그냥 두고 보는 거죠. 이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리더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결국 내 멤버십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결국 생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울타리처럼 사전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쳐놓은 울타리다라고 하면 울타리 보수 작업이라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각자의 상황의 비즈니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맥월드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중기 그 이후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관리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이제 그룹과 조직을 끌어나가는 데는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는 더 이상 멤버와 조직이 커졌을 때는 힘이 없고 책임감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조직이 함께 시너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관리를 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그 중기 이후에 필요한 구심점, 구심점을 확산하는 일일 거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영향력을 허용한다. 이제 이 파트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조금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은데요. 잘 돌아보면 내가 스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제 예시로 한번 넣어놨는데 스타 기질이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으면 좋겠어. 내가 강의를 했어. 그러면 나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내가 내 파트너가 직급 승급을 했어. 그러면 좀 내 이름을 막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름 얘기 안 해주면 막 삐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비전을 따르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분의 스피치 전체 내용은 완벽했단 말이에요. 세미나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스피치를 했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가 뭐가 빠졌어? 내 이름이 빠졌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완전 괜찮은 거예요? 완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내 이름 안 넣어줬다고 막 승을 내면은 안 된다. 이것도 있고 이제 슬슬 리더십과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나를 찾는 파트너보다 나의 파트너 중에 리더를 찾는 파트너가 많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는 파트너 사장님 이희철 대표님이라서 저희 둘이 같이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 시점 이후로는 당연히 제가 멤버가 많기도 하거니와 뭐 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희철 대표님만 쫓아다니는 파트너 되게 많아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요. 잘 복제가 된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막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그 노력을 이희철 대표님 대신 기울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희철 대표님한테 감사해요. 막 이런 마음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다이아몬드 대표님이니까 그러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파이어 사장님이 PD 사장님을 질투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이 PD인 사장님이 PD 파트너 사장님을 질투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더라. 진짜 많이 생겨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이분들의 이제 내 파트너 사장님들 10명에서 20명 뭐 30명 되는 이분들의 지지가 아직까지는 본인 내면의 에너지보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아마. 근데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 상대를 존중하고 영향력을 허용을 해야 내가 그 이양된 영향력을 다른 점으로 이제 두고 또 다른 확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중을 하지 않는데 영향력이 생길 수 없거니와 팀워크는 더더욱 생길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메가월드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이자 사람은 절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일 뿐이니 우린 신이 아니니까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비전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안에서 뜻과 꿈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 뜻과 꿈에 의존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면서 나아가는 것들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그 과정은 다 보입니다. 진 인사 대천명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리드하면서 팀이 직접 이끌게 한다. 요 개념이 이제 아까 두 번째랑 조금 연관이 많이 되는데 뒤에서 리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봉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그룹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팀의 이제 직접적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파트너 사장님 중에 누가 엄청 힘든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열정하는 만큼 대단해요. 그럼 제가 에너지를 이분한테 줘요. 아니, 이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파트너 사장님, 이 리더 사장님한테 줘요. 그리고 이분을 조금 주라고 해요. 대신에 사장님이 주는 거다라고 하고 주라 그래요. 그러면 팀워크가 살죠. 이 밑에 파트너 사장님이랑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작하신 이 파트너 사장님이 팀워크가 살죠. 그럼 이분이 제가 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관계 없는 거예요. 뭐 리크루팅이나 후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일을 해줄 수 있고 뭐 정서적으로 뭐 밥을 같이 먹는달지 하면서 미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약간 예방을 할 수 있겠잖아요. 미팅 외적으로 만나는 게 후속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중간 리더가 바쁜 걸 뻔히 알아. 뭐 부업으로 하고 있고 애도 기르느라 너무 바쁜데 간 것에 또 티를 내. 면은 이 리더가 저를 바라볼 때 진짜 일 한 번 해주고 열 번 티내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저대로 내 멤버인 내 파트너 사장님들과 사랑하는 내 파트너 사장님들과 가까워지니 좋은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분들의 시간을 조금 절약해줬으니 좋은 것이고 생겼을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으니 좋은 거니까 대신에 이분들이 결과를 내고 나면 본인들끼리 얼싸안고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럴 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그 당당함 때문에 아마 멤버와 그룹이 커질수록 그런 아우라 같은 걸 느끼지 않나. 제가 박민주 대표님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박민주 대표님을 만난 초보자들이 매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지켜보는데 아우라가 막 광풍처럼 느껴진다. 막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아마 그 뒤에서 리드하신 경험과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에너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기 그 후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트레이닝은 자기 사람을 책임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음,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동기부여하는 것이고요. 동기부여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과 욕구는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망설이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여줬으니까 해보세요 보다는 내가 할 줄 아는 걸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다수 노출을 시키면서 그 노출을 통해서 이 파트너 사장님들과 나의 멤버십이 이걸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같이 옆에서 이제 걸어주는 것,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것들이 내 사람을 책임지는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라고 했죠? 하셨어요?는 딱 두 번 들으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랑 관계하고 싶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하라고 좀 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직 이제 애 안 낳았지만 제가 새끼 낳으면 꼭 그거 안 할 거예요. 숙제하라고 했지? 숙제했어? 이거 진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걸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 소통하라고 했죠? 소통했어요? 네, 후속하라고 했죠? 후속했어요? 그분 만나보라고 했죠? 만나봤어요? 준비하라고 했죠? 준비했어요? QI 하라고 했죠? 했어요? 연습해오라고 했지? 했어요? 요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관리와 이 트레이닝은 정말 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힘든 일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목표가 이제 뭐 달성 가능한 목표지만 뭐 부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 문제 상황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을 하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혜가 내 파트너 사장님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요. 내 파트너 사장님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함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전우회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깨작해봤자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보낸 그 군 생활 얘기를 남자들 왜 그렇게 많이 할까? 살면서 그때처럼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생한 그것이 오랜 추억으로 남는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기억은 미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고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라는 그 관점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함께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부둥켜 안고 기뻐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리더라고 하면 본디 그 어려운 길을 걸을 각오와
결심을 늘 항상 하면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끌어야 할 때와 따라야 할 때를 잘 알자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나보다 큰 의사결정을 하는 그 리더분의 방향성에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 파트너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게 관점을 전환시키거나 확장해 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리더의 역할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의 역할을 오해하고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는, 스폰서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시켜준 끝에 그 사람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셀프 모티베이션, 셀프 동기부여를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까지 이끌어주면 그로써 후원은 비로소 마무리되는 것 같거든요. 셀프 리더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셀프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해주면 그 후원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그 개인의 몫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단 이분이 아직 갖지 못한 관점, 전환하지 못한 관점을 찾아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풀어진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거든요. 문제보다 중요한 게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다라는 것을 관점 전환과 확장을 통해 알려주는 것 훨씬 중요할 것 같다. 조직의 일원이 되어 영향력을 키운다. 내 조직을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조직이 결국은 메가월드 안에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긍정적이되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초긍정의 마인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미세 단계의 목표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결국 그 목표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를 현실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하기는 짧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걸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속하기를 넣어놨어요. 뭐 이제 중간 단계에서 다 이미 말씀을 드린 이야기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는 연결인 것 같고요. 그 내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 멤버에게 그 양분이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가월드 안에서 지속해 나가자라는 거고요. 눈높이는 결국은 아기가 맞춰줄까요? 어른이 맞춰줄까요? 어른이 맞춰주는 게 맞잖아요. 아이랑 이야기할 때 서서 이야기하는 어른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어른이 맞춰주죠. 이런 것들, 성숙한 리더다라고 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정도의 지혜가 있는 리더인 것 같고, 9번 동기 부여하고 한번 가르치자. 그러니까 내 조바심, 목표를 향한 조바심 때문에 다그침이나 강요함보다는 나 스스로는 셀프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하되, 내가 정말 많이 본 보여줬는가? 그 본이라는 것이 내가 보여줬지 해봐 이게 아니고 이 파트너와 멤버들이 이 내가 내놓은 결과를 가지고 나와 그 멤버 1대1의 관계가 아닌 이 시스템과 문화, 여기 멤버십 안에서 아, 저런 분도 했는데 나랑 똑같이 PMC 동기였는데 이분이 지금 이 직급을 갔는데 아, 나랑 나온 지 2주밖에 차이 안 나는 이 사장님은 지금 직급을 어떻게 갔는데 아, 이분은 벌써 리크루팅을 하는데라는 결과를 내 손수 만들어줌을 통해서 그 9번의 동기부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한 번 가르칠 소중한 파트너 사장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할 줄 알아야 양육이 수월하다.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0부터 100까지 모든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다 보면 모든 일을 해보고 난 끝에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과 안 해본 띄엄띄엄 징검다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는 건 결과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경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모든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하다못해 줌 링크 열어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전체 음소거가 안 풀리는지 뭐 이제 이런 설정 같은 거 다 해봐야 되겠죠. 홈미팅 같은 것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홈미팅 진행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해보기 전에 주차 컨트롤부터 소음 컨트롤부터 준비 컨트롤부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접수 당연히 받아봐야 될 것이고 센터 청소 당연히 해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그 오퍼레이팅하는 PPT 오퍼레이팅 뭐 이런 거 다 음향 뭐 공기 안에 온도 분위기 이런 거 다 컨트롤 해봐야 내가 나중에 그룹을 이끌 때 수월할 거다. 뭐 플랜카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젖대기 걸음마대기 다 때가 있다라는 걸 항상 그 내 파트너들만 보지 마시고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형제라인 내가 절대 정서 모르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한껏 다 도와주는 것보다는 항상 그 리더분들과 소통을 우선시하는 것들 참 중요하고 혹독한 환경은 강한 묘목을 만든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나는 지금 스폰서님한테 1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굉장히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을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 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강한 면목이 나온다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페이스 메이커를 만들어주는 목 또한 책임이기 때문에 떤 파트너 사장님 리더분이 꼽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먼저 내가 내놓은 결과로 함께 때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점프업의 기회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한 끝에 오기도 한다. 울타리 충분히 쳐주자. 나의 끝없는 변화와 성장으로 본을 보이자. 적절한 때에 틈을 보여주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자. 완벽해야 된다고 틈이 있어야만 한다고요? 완벽 강박증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적절한 틈을 보여줘야 구멍이 있어야 채울 사람이 보이고 채울 사람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 늘 관계가 중심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곁을 주자.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하라고 했더니 밥 한 끼도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너무 격을 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사람과 사람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 있는 비즈니스, 아름다운 비즈니스를 하니까 정이 느껴질 수 있고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리더다라고 하면 늘 제공을 하면서 따뜻한 인사와 뭐 따뜻한 차, 뭐 밥 한 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룹에 참 좋은 문화가 넘치지 않을까. 내가 아닌 당신이 주인공이 되었음을 느끼는 때를 선물하고 그렇게 내리사랑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앞전에 다 드린 말씀인데, 내 파트너 중 누군가의 성공은 정말 큰 진짜 보람이고 성취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누군가를 진심으로 성공시킨 끝에 얻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그걸 본 보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이 내리사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리더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캡처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아까 스타병이 있으면 꼭 저처럼 이렇게 내가 말한 거다라고 지어낸다. 제가 말했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성인, 군자, 리더, 성공자들이 말한 거 전 짜집겠을 뿐인데 결국은 스타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한번 나의 낯을 내려고 한다. 이거 제가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 캡처를 하라고 한 건데 어찌됐든 One time I put into ChatGPT, if you were the devil, if you were Satan, how would you stop someone from being successful? And ChatGPT said, number one, I would fill their mind with doubt and fear. Yep. Number two, I would make them focus on instant gratification. Number three, I would surround them with negative influence. Number four, I would make sure that they remain comfortable. Yeah. Number five, I would make them think that they had to plan everything. I would use procrastination as an advantage. Number six, I would erode their confidence. Number seven, I would make them focus externally, not internally. Number eight, I would give them poor habits. And number nine, I would remove the sense of urgency. So obviously, if that's what Satan would do to stop you, then all you have to do is reverse that. 진짜 악랄한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면 우리가 리더로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양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로 가득 채우고,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 영향으로 둘러싸게끔 도와주며, 도전에 나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게끔 곁에서 함께 시작하고, 함께 갖춰주고,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격려를 통해 세워주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함께 좋은 습관을 영향력으로서 나누면서, 그리고 내가 긴박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곁에서 느끼게끔 해주면서 함께 긴박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누구의
플랜이다. 위너의 플랜이다. 리더의 Let me just hold the 플랜이다. mic real quick. Yes, I'll give sir. it back to you. Hey, shush, listen up. I want to say something. People, Earth, I need to say something. Listen to me. I hope every one of you behind the screens on this arena can feel this level of happiness just one time in your life. I hope all of you can feel how happy I am just one time in your life. But guess what? You never feel this level of happiness if you don't go for something in your own life. When they knock you down, when they try on you, when they talk about you, and they try to put their foot on your neck. If you stay down, you will never ever get that resolve. Fortify your mind and feel this level of happiness that you rise one time in your life. But I'm blessed to be able to feel this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도전을 통해서 성취와 성공을 이루셨으면 이렇게 한번 만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제 감정이랑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1시간 15분이라는 강의 동안 그거를 마치고 나서 제 감정과 비슷한데 아마도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박미주 대표님, 저희 대표님들의 그 과정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So way down we go, way down we go. 네. 결국 우리가 어떤 성취와 성과에 대해서 정말 흠뻑 젖어보는 과정도 참 필요하겠지만 그 성취와 성과, 결과들은 이런 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우리 멘토, 우리 대표님들, 우리 스폰서님들의 정말 나보다도 더한 헌신과 봉사 끝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